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겐 바탈요법의 치료 관련 부작용의 인식 및 관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암 지원 진료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정보를 일부 드리고자 합니다. PCRC 프로그램은 2013년 1월에 개설됐고 주된 자금원은 자선기부금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와 비정부 단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PCSC 프로그램에서는 교육과 임상상담을 통해 전립선암 생존자와 그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들과 치료 전략을 더욱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입니다. 이 모듈들은 모두 대면이나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이 교육 시간은 대부분 매월 제공되며 상담 클리닉이 있습니다. 1대1 예약 상담이나 교육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 또는 ADT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치료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BC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알아보고 안드로겐 바탈요법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부작용과 이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모듈에서는 스스로 부작용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1대1 상담도 제공드립니다. 전립선암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입니다. 실제로 남성 9명 중 1명 정도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받는 평균 나이는 약 74세고요. 전립선암은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암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 80%의 남성은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통한 국소 치료로 전립선암이 완치되지요. 안타깝게도 약 20%의 남성은 정익선 암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진보된 선별 검사와 치료를 통해 전립선암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겐 바탈요법과 테스토스테론에 관해 알아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생산됩니다. 남성의 몸에서 많은 기능을 유지하지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해주지만 전립선암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1950년 찰스 허긴스 박사는 고환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고환 절제술을 하면 전립선암이 진행된 남성이 더 오래 살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에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고 현재 대부분 남성들은 주사를 맞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몸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발달과 보존, 뼈의 강도와 밀도, 피부와 모발 성장, 간, 심장, 콩팥 기능, 골수의 혈액세포 성장, 선충동과 음경 건강은 물론 기분, 기운, 인지 기능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의 목표는 테스토스테론의 거세 수준 또는 가능한 한 낮게 감소시켜 전립선암의 진행을 막는 것이지만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면 남성의 신체 기능에도 많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시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조절 옵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옵션은 수술인데요. 고환 절제술이라고도 하지요. 두 번째이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입니다. 여기 BC주에서는 세 가지 약물 옵션이 있는데요. 고셀렐린 아세트 3염, 르프로라이드 아세트 3염, 그리고 부셀렐린 아세트 3염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는 세 번째 옵션은 사람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 호르몬 기량제입니다. 이 범주에는 데가렐릭스라는 한 가지 약물 옵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비스테로이드성 한 안드로겐도 있는데요. 이는 LHRH 작용제와 함께 사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세 가지 약물 옵션은 비칼루타마이드, 닐투타마이드, 그리고 플루타마이드입니다. 다음은 이런 옵션을 자세히 비교하고 한 옵션을 다른 옵션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이유 간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고환 절제술은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 시술인데요. 음낭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음낭을
작게 절개해 음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보형물 옵션이 있습니다. 시술은 보통 30에서 45분이 걸리고 위험은 최소입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원하시는 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는 이 방법을 담당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LHRH 작용제와 기량제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 차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하수체에서 영향을 줘서 내하수체의 수용체와 신호 경로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황체 형성 호르몬의 생산을 감소시키지요. 반면 항안드로겐은 전립선과 기타 조직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이런 수용체가 테스토스테론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런 치료법은 실제로 어떻게 비교하나요? 고환 절제술은 되돌릴 수 없고 LHR 작용제와 기량제 같은 치료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사를 중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재발하기 시작합니다. 고환 절제술과 기량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3, 4일 안에 정말 빠르게 감소시키는 반면 작용제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야 거세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달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 일시 증가라고 알려진 독특한 현상은 LARH 작용제에서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주사 후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실제로 증가합니다. 이런 일시 증가에 대응하려고 종종 항안드로겐을 LHRH 작용제와 함께 약 한 달간 처방합니다. 광범위한 전이성 질병이 있는 남성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테스토스테론 수치 일시 증가로 전립선 안의 진행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소 반응과 관련해 앞서 언급했듯이 고환 절제술은 보통 최소 수준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LHRH 작용제도 일반적으로 잘 견딜만 한데요. 주사 부위에 가끔 멍이 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LHRH 기량제 데갈렐릭스는 약 40%의 환자에게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사 중 아프거나 혹이 생겨 최대 4주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여러 달 지속될 수도 있지요. 고환 절제술은 1회 시술인 반면 LHRH 작용제는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다양한 간격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LHRH 기량제 데갈렐릭스는 매달 투여해야 하지요. 데갈렐릭스는 잦은 투약과 국소 반응이 증가할 잠재성이 있어서 진단 시 전립선 안이 광범위하게 퍼진 환자에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빠르게 낮춰야 할 때 자주 처방됩니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효과적으로 낮아지면 환자는 의료 제공자와 상의한 후 LHRH 작용제로 전환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심혈관 합병증을 고려할 때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LHRH 기량제가 더 유익하거나 위험이 덜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모든 환자는 심장 전문의가 포함된 다학제 팀이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요. 치료 선호도에 관한 한 대부분 환자는 고환 절제술보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는 내과적 개입을 선호합니다. 고환 절제술은 보통 $500 정도인 반면 주사는 1회에 약 $300입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체중 증가, 근육, 질량 감소, 유방 조직의 지방에 생기는 여성형 유방증, 고환 위축, 채모 손실, 열성 홍조, 피로, 주도성 결혈, 때로 기분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곧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든 수술이든 1차 치료를 받는 일부 남성들은 이런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특히 배뇨 문제와 관련한 국소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은 이런 1차 치료의 기존 부작용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지요. 이제 안드로겐 바탈요법의 부작용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흔히 성욕 감소, 발기장애, 열성 홍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성욕이나 성충동도 감소할 수 있지요.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남성의 약 90%가 성충동 감소를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을 붙돋는 마법의 해결책은 없지만 일부 커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상에서 비교적 경미할 수 있지만 다른 커플에게는 상당한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영향을 주는데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 든 남성은 젊은 남성에 비해 안드로겐 바탈요법 시작 전에 이미 성욕이 저하돼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치료를 중단하면 젊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성욕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성욕 유지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파트너와 친밀감을 키우고 친근함과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 챙긴 연습을 하고 판단이나 비판 없이 생각과 감정, 현재 순간을 의식하는 것 등이 모두 선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감각 집중과 성감 맛보기 같은 연습도 있는데요. 이것은 모듈 2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따라서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으면서 성생활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듈 2에 참석하시거를 권장합니다. 발기장애는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남성에게 아주 흔한데요. 약 73에서 95%가 이 문제를 경험합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경구용 약물이 일부 남성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약물은 보통 성욕을 유지해야 음경 조직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데 이 조직이 송산되지 않은 상태여야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근치 전립선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1차 치료로 성욕을 담당하는 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발기 강화를 위한 다른 접근법으로는 진공 펌프 발기 장치나 음경 주사 또는 음경 조직에 직접 투여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남성은 발기가 안 돼도 여전히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발기 장애 치료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듈 2에서 참석하실 것을 권합니다. 열성 홍조는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남성에게 아주 흔한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열성 홍조는 대개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은 지 2개월 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특정 요인이 이런 부작용의 빈도와 심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열성 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술, 양념이 강한 음식, 카페인을 적당히 섭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수분을 잘 섭취하고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실 것도 권장합니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열성 홍조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성 홍조를 관리하는 비약물적 방법은 땀을 흡수하는 옷이나 소재를 착용하고 호리볼을 여러 겹 덮고 자고 필요에 따라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사지와 침술은 열성 홍조 완화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보다 열성 홍조를 더 잘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요법을 따르고 인지행동치료 CBT를 받으면 열성 홍조를 겪는 남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성 홍조에 도움이 됐다고 한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콩식품, 아마씨, 비타민 E, 블랙호우씨, 마늘, 인삼 등이지요. 이 중에서 비타민 E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전립선암의 성장을 오히려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중요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의 비타민 E와 셀레늄은 전립선암이 없는 남성에게 전립선암을 유발하고 이미 진단된 암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처방 약물이나 호르몬 약물을 추가로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성 홍조가 있는 남성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가바펜틴과 벨라팍신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벨라팍신은 과거의 우울증 치료에 고용량으로 사용된 약이죠. 이 약은 우울 증상을 다룰 뿐 아니라 열성 홍조의 빈도와 강도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약은 복용 중단을 고려하기 전에 최소한 4주의 시험 복용 기간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 사용 기간이 지나면 보통 이 약의 효능이 더욱 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이는 부작용은 체중 증가, 유방 조직이 증가하는 여성형 유방증, 근육 질량과 근력 감소, 음경과 고환의 수축, 모발 변화 등입니다. 40%가 넘는 분들이 체중이 증가하거나 과체중으로 클리닉에 오십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시작한 첫 해 안에 주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주위의 지방이 늘고 근육 질량은 감소하면서 체중이 최대 10kg까지 증가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죠.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중단한 후 체중이 빠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운동 일과를 세우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모든 모듈 중에서 운동과 영양에 중점을 둔 모듈 3과 모듈 8에 우선적으로 참석하시라고 환자들에게 꾸준히 추천합니다. 안드로게 바타요법을 시작한 후 처음 12에서 18개월 안에 음경의 길이가 최대 약 1인치, 즉 2.5cm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개 음경 길이 감소는 그 후 멈춥니다. 발기 기능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데요. 주로 정맥, 폐쇄 메커니즘 손상에 기인합니다. 음경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샤워를 하면서 1분 정도 음경을 마사지하실 것을 권하는데요. 꼭 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경 조직의 혈류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음경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권하기는 성 건강에 관한 모듈 2에 참석하셔서 종합적인 지침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변화, 대개 가슴 같은 겨드랑이, 다리에 있는 털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부작용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로겐 바타요법을 중단하면 모발이 다시 자랍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는 골밀도 감소,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 대사 증후군이 있습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은 골밀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줍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골밀도가 낮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골밀도는 ADT를 받는 동안 근육 질량이 감소하면서 더 낮아지지요.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시작하는 남성은 사전에 자신의 뼈 건강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 치료를 받는 분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식단에 보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칼슘의 경우 하루 1200mg 섭취인데요. 칼슘이 이미 적당히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분이 많으니까 보통 아력 형태의 칼슘을 500mg 보충하실 것을 권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D 권장량은 하루 1000에서 2000 국제당위 즉 IU인데요. 하루 4000 IU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고용량 섭취와 관련한 신부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환자가 매일 8000 IU를 섭취한 경우였습니다. 골밀도 스캔 결과에 따라 10년 안에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의 경우에는 추가 치료를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은 데노수맙 투여입니다. 이것은 피하, 즉 피부 아래의 주사로 투여하는 약이고 1년에 2번 6개월마다 맞습니다. 더욱이 골밀도 보존에 도움이 되는 저항 운동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음은 뼈의 외층과 구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예입니다. 사람이 골밀도를 잃으면 외층이 얇아지고 다시 뼈의 핵심부가 파괴돼 뼈가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골밀도 덱사 스캔의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으로 넘어가지요. 미국에서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평가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ADT를 받는 남성은 당뇨병과 심장동맥병, 심장 발작이나 돌연사 위험이 약 10에서 20%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위험 증가는 ADT를 받는 남성 중 지방량 축적, 지방을 뺀 체중 감소, 인슐린 저항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에게서 생깁니다. 게다가 체중이 증가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할 수 있고 종종 혈압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이 증가하면 보통 혈당 수치가 높아지지요. 따라서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시작하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혈압 측정 등 기준점이 되는 심혈관 위험 평가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더욱이 ADT를 받는 남성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테스토스테론이 결여돼 여성의 정형적인 수치 범위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다음은 심혈관 질환 위험에 대처하는 영상기호입니다. 심장 발작의 징후와 증상을 알고 계세요. 아스피린의 경우 가정의와 아스피린 81mg 복용을 상의하세요.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유익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치료에 사용하는 대다수 약이 혈압을 높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히 담배를 피우신다면 자신의 기본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매해 지켜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음식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0분간 중간에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2, 3회 병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느낄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근육통과 관절통, 우울증, 인지 문제, 피로, 기운 없음이 있습니다. 약 70에서 90%의 남성이 몸살과 관절통, 근육통 증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대개 근육 쇠약과 힘줄, 인대가 가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의 이런 부작용을 다시 조절하는 비약물적인 방법은 언제나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입니다. 침술은 통증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첫 주에 2회 맞은 후 매주 6회 맞으실 것을 권합니다. 복용 금기가 없는 분에게는 에드빌이나 나프로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같은 일부 비처방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처방약도 가정을 상의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둘록세틴은 ADT 환자의 통증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은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특히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드로겐 바탈요법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울증은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남성의 약 13%에서 나타나고 그 위험은 일반 남성보다 8배나 큽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울 증상에 도움이 되는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가정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울증 증상 대처에 도움이 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속된 상담사와 상담 예약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지기능과 관련해서는 ADT의 영향에 대한 상반된 증거가 있습니다. 기억력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주 공간기억의 변화를 느껴서 예를 들면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포함한 상담 서비스는 인지력 향상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는 것도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분들의 인지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로겐 바탈요법을 받는 분들은 흔히 피로를 느낍니다. 약 30에서 50%의 환자가 기운 감소를 느끼지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환자는 피로와 정신건강 문제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약물, 이전에 받은 전립선 치료 등이 그런 요인입니다. 일주일에 150분간 중간에서 고강도의 활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2, 3회 병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로 하는 운동으로 걷기를 자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아셔야 할 점은 걷는 동안 숨이 가쁘지 않고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걷기는 고강도가 아니라 중간 강도의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요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모듈 3에 등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생리학자가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안전한 운동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운동의 여러 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된 메시지는 안드로겐 바탈요법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암과 치료는 삶의 여러 영역에 신체적, 사회적, 선적, 심리적,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영역을 살펴보아 여러분의 심신 건강을 최적화하고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안드로겐 바탈요법은 부작용이 많지만 동시에 전립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최대 20%의 환자는 ADT를 받으면서 큰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경험 적이 없습니다. 선제적인 대처가 안드로겐 바탈요법의 장기적인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은 ADT에서 오는 많은 부작용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요. 전립선암 치료 진료 프로그램은 돕기 위해 있지만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작용을 소개해드려서 부작용이 발생한 교육에 대비할 수 있게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오늘 교육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모두 나타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와 1대1 시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부작용을 상담하시는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립선 투병 여정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나 클리닉이든 예약하고자 하시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